어떻게 되죠? 절대값 기호가 뭐지 얘들아? 이 실수 파트에서 얘가 좀 어려운 거긴 한데 절대값 기호하고 그다음에 가우스 기호가 있거든. 우리가 좀 마스터를 해놔야 될 애들 중에 하나야. 절대값 기호랑 가우스 기호인데 근데 나중에 개념 테스트 하나 만들어가지고 정리 한번 할게. 자, 절대값 기호는 가우스 기호인데 절대값 기호부터 좀 생각을 해봅시다. 절대값이라는 건 뭐냐? 자, 우리는 복소수는 아니죠. 수체계가 복소수 체계입니다. 복소수 체계 안에는 두 개의 수로 분류가 돼요. 실수와 소수로.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실수들은 어디에서 표현돼? 수직선 위에서 표현이 되지. 모든 실수들은 이 수직선에서 표시가 돼요. 그 수직선의 기준이 어디야? 0이 기준으로 0보다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양수, 왼쪽에 있는 애들이 음수. 그래서 자연수들이 1, 2, 얘네가 자연수고 0보다 작은 애들을 이렇게 구별한 애들이 음의 정수고, 아니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를 합친 애들이 뭐야? 정수지. 그러면 정수하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은 뭐야? 얘네들을 일정한 간격으로 잘랐을 때 나오는 애들이 사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칸을 실수로 나누는 거야. 실수 중에서 정수로 나누는 애들. 그러니까 P분의 Q꼴로 표현했는데 기하분수로 표현했을 때 P가 0이 아닌 애들인 거잖아. P가 0이 아니어야 되고 P가 1이 아닌 애들이 정수가 아닌 유리수잖아. 다시 얘기하면 분모가 정수인 애들이야. 7분의 2 하면 여기를 7조각에서 그중에 두 번째 칸에 오는 수들이거든. 3.4 하면 그치? 3하고 4 사이의 수인데 여기를 몇 칸? 10칸으로 나눠서 그중에 네 번째 점에 대응하는 수가 3.4잖아. 근데 정수가 아닌 유리수들은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정수로 쪼갰을 때 칸들을 그때 나타나지는 거기에 대응하는 수들이야. 실수 안에 무리수도 있잖니? 분수로 표현 못하잖아? 그런 애들은 어떤 애들이냐? 이런 애들 한 변의 길이가 1인 애들이 있죠? 그 이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2거든요? 요거를 컴마 쓸 때 여기다 갖다 이렇게 딱 꽂아. 그럼 여기에도 대응하는 수가 있는 거 아니니? 하나씩 다. 한 개씩만. 얘가 1 플러스 루트 2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 점이 하나 있으면 그 점에 대응하는 수가 있고 한 개만. 그러면 이 수는 0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양수고 왼쪽에 있으면 음수야. 그랬을 때 이 길이를 절대값이라고. 중학교 1학년 때 처음 배우는 거야. 그래 안 그래? 수직선에서 x부터 원점 또는 0까지의 거리를 우리가 절대값이라고 정의하고 이걸 기호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절대값 x라는 이건 기호를 통해서 나타내. 그럼 저건 기호니까 뭘로 고쳐야 돼? 식으로 고쳐야 되겠지? 기호를 뭐로? 식으로 고치는데 수직선을 다시 그려보고 생각을 해보면 얘가 0이면 여기 있는 수는 그냥 자기에 대응하는 수가 거리를 나타내죠. 근데 여기 마3이 있어. 마3부터 원점까지 거리는 얼마야? 4이잖아. 기호로 쓰면 이거잖아. 두 가지야 방식이. 첫 번째
절대값 x라는 요 기호는 x로 돼 그냥. 어떨 때 x가 0보다 같거나 아니면 0의 오른쪽에 있는 수는. 두 번째는 절대값 x라는 기호는 마이너스 x가 되는데 이거의 의미는 뭐야? 이 수나 식이나 문자에다 얼마를 곱했다? 마이너스 1을 곱했다는 뜻이야. x가 0보다 작을 땐 이렇게 돼. 얘가 기본적인 절대값 기호의 정의란 뜻이야. 알아듣겠니? 그럼 기호는 우리가 다 뭘로 고쳐야 돼? 식으로 고쳐서 계산을 하는 게 기본이고요. 맞습니까? 다만 절대값 기호의 계산이 있습니다. 절대값 x를 제곱하면 뭐가 되나? x 제곱이 됩니다.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는 이거를 이렇게 계산해야 돼요. 기호의 계산이죠. 알아듣겠습니까? 복수수랑 똑같아. 어떤 켤레복수 더함과의 켤레복수수는 켤레복수수 합이랑 같지. 자, x의 절대값과 y의 절대값의 곱은 x, y 두 수의 곱의 절대값이랑 같은 거야. 그럼 나눗셈도 마찬가지겠지. 절대값으로 나눈 건 나누기 하고 그 몫의 절대값을 구하는 거랑 같고, 자, y는 0이 아니겠죠. 이걸 왜 써주냐? 우리 저번 주간에 선생님 방정식 개념 테스트 써봐봐 하면서 나눠준 거 있죠? 기억나니? 그 뒤에 본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뒤에 뭐가 있어? 절대값 기호가 있어요. 끝내볼래 그거? 다 잃어먹었네? 새로 뽑아줄까 오늘? 응? 잃어먹었어? 버렸어? 쓰던 모습은 내고 가야지. 앞으로 맨날 하는 얘기지만 이해가니? 그냥 지금 그냥 갖고 와볼래? 한장 주고 뒷정에 5번이야. 이번에 1번이고 5번에 2번인데 그래서 절대값 마사는 어떻게 되죠? 4가 되니까 절대값 0은 0이 되고 절대값 5는 5가 되죠. 선생님 지금 이거에 맞춰서 쓴 거고요. 이해됩니까? 3번
절대값 기호를 식으로 나타내기. 절대값에 x 빼기 5라는 놈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거거든. 자, 정윤아, x 빼기 5 양수야 음수야? 몰라. 그치? 자, 그러면 수찬아, 마이너스 x는 양수야 음수야? 몰라. 그치? 그러니까 얘는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얘들아 음수가 될 수도 있단다. 누구에 따라 달라져? x에 따라 달라져.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 쭉 막 지 맘대로 지랄 연변하면서 변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변하는 수 x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0이 되는 순간이 있잖아. 0이 되는 순간? 그럼 그 한쪽은 뭐야? 음수였을 거야. 그래서 음수에서 0이 돼서 양수가 되거나 양수에서 0이 돼서 음수가 되지. 그러니까 0이 기준이란 말이야. 0이 되게 중요한 기준인데 왜? 원점까지의 거리니까. 그러면 얘도 0이 되는 순간이 중요한 거지. x가 언제 0이 되지? 5에서 0이 되죠. 그래서 x가 5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요? 양수가 되겠죠. 아, 그 기준이 되는 걸 못 찾겠어요 라고 하던 선배들이 되게 많은데 되게 바보 같은 거지. 뭘 찾으면 돼? 0 되는 순간을 찾으면 돼. 그게 기준이야. 이때는 이 식의 값이 양수니까 그대로 x 빼기 5가 될 거야. 처음 듣는 얘기 아닐까? 선생님이랑 중학교 3학년 1학기 때 했으면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 얘는 x가 5보다 작으면 저 x 빼기 5라는 식의 값이 음수니까 마이너스 1이 곱해져서 나와야겠지. 이해하겠습니까? 자, 3-x를 한번 볼게. 이 기호를 식으로 고쳐야 되는데 안에 식이 들었고, 그치? 저 식은 음수, 양수가 변해 x에 따라 언제 0이 돼? 3일 때가 0이야. 3보다 커지면 어떻게 되죠? 식의 값은? 음수죠. 자, 그래서 x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가 양수고 그때 어떻게 돼? 그대로 나올 테고. 아니 x가 3보다 커지면 알아듣겠어? 자, 4번 절대값과 방정식이 있는데 절대값에 x 빼기 2가 얼마니? 6. 이 방정식이 주어진 거지. 이거 등호가 있으면 등식이고, 그쵸? 저건 x에 따라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니까 방정식이야. 이거의 한글의 의미를 한글로 써보면 이런 거거든. 수직선에서 왜 수직선이야? 절대값이야. x-2라는 수가 있을 건데 그 점이 있을 건데 그 점하고 원점까지 0까지 거리가 얼마다라고 말한 거야? 6이야 라고 말한 거야. 를 찾아. 이가 있어. x는 김으로 보는 거지. 이해가 있어. 그럼 수직선으로 풀어볼게. 의미로. 원점은 여기 있고 0이 있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고 원점까지 거리가 6인 애를 찾아야 되니까 얘인 거야. 거리가 얼마니까? 6이니까
거리가 얼마니까? 6이니까 이 절대값이 6이라는 건 얘에서 그치? 절대값이 6이라는 건 얘하고 원점 사이 거리가 6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다? x-2고 얘가 x-2라서 x는 얼마? 마 4거나 8이 나오겠지. 절대값 있는 방정식 어려워 안 어려워? 어렵지 않습니다. 그쵸? 자 5번 방금 전에 하다가 나온 건 절대값 기호의 계산인데 절대값 x를 제곱하면 뭐와 같다? x의 제곱과 같다. 이 사이에 숨어져 있는 식은 이거야. 자 x가 0보다 같으면 절대값 x는 x니까 절대값 x의 제곱은 x의 제곱이 되는 거지. 이해가겠습니까? 중간 과정도 정리해두세요. x가 0보다 작아. 그럼 절대값 x는 빼기 x이므로 절대값 x는 의 제곱은 빼기 x의 제곱이고 맞니? 이건 얼마야? x제곱이지. 그래 안 그래? 세상에 x라는 놈은 절대값 기호 안에 들었기 때문에 중요한 건 0을 기준으로 중요한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럼 저게 전부 다 본 거잖아. x가 뭐가 되다. 절대값 x의 제곱이라는 저 기호와 저 값의 의미는 결국은 x의 제곱이 되는 거지. 절대값 x 곱하기 절대값 y도 사실은 수식적으로 이렇게 나눠야 돼. 그러면 몇 개야? 상황이 4개지. 둘 다 양수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작을 때 x가 0보다 작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둘 다 0보다 작을 때 4개인데 어쨌든 얘는 이렇게 될 거야. 굳이 처음에 해봤으니까 똑같아진 거를 알 수 있어. 상황 4개 맞춰서. 그래서 적지 않겠어요. 다음이 뭐죠? 절대값 x 나누기 절대값 y고 얘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4개인데 다 좌변과 우변이 같아집니다. 그 상황은 모두 다 이해가세요? 다음은 뭐 써놔야 돼? 이거 안 쓰면 틀린 식입니다. 이런 거 놓치지 마세요. 저런 거 세밀하게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머리가 아파서 못 보는 거지 그거. 어떡하냐? 아이고. 자 얘는 완전 제곱식이고 그치? 그러면 이거는 앞에 거 제곱 2 곱하기 앞뒤 뒤에 거 제곱인데 그 앞에 거 제곱 2 곱하기 앞뒤 다 여기서 해보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절대값 x 제곱하면 어떻게 돼? x 제곱되고 2 곱하기 앞뒤 하면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되지. 뒤에 거 제곱하면 y 제곱. 근데 마이너스도 붙여놓을까? 여기 마이너스면 여기 마이너스겠죠. 제발 이상하게 기억하지 마세요. 대충 기억하지 마시고 알아들어. 자 이해가겠습니까? 자 그럼 6번 방정식을 풀는데 절대값 기호가 있는 방정식이네요. 절대값 x 빼기 3이 6이라고 했잖아. 그럼 나는 항상 이런 절대값이 있는 놈은 기호를 뭐로 고치는 게 기준이야? 식으로 고치는 게 기본이야. 다의 기본이야. 뭐 쓴다? 3번에서 배운 내용을 생각해서 식으로 고치는 거야. 기호를. 근데 기호를 식으로 고치려면 내가 x를 정해줘야 되죠. 그래서 나뉘어 이렇게.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절대값 안에 식 x만 3이 0보다 크거나 같은 거니까 기호가 식으로 고쳐지면 그대로 x만 3이 되지. 6이 되니까 x는 얼마야? 9가 나오고 얘는 범위 안에 만족해 안 해? 만족하죠? 다 정답이라서 답이 되고요. x가 3보다 작다면 절대값 기호 안에 식은 음수니까 절대값 기호를 식으로 고칠 때 마이너스 1을 곱해줘야 식이 되겠지. 그래서 이항하면 빼기 x가 3이니까 x는 빼기 3입니다. 그리고 이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얘도 답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절대값 기호는 방정식 여러 개를 합쳐놓은 거야.
방정식 여러 개 합쳐놓은 거야. 그래서 나는 절대값 기호를 식으로 고쳐주면 그냥 우리가 풀던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쭉 나오게 되는데 다만 부등식 범위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개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야. 그게 2번도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좁은데 여기까지 정리하고 알아듣겠습니까? 자, 답지 지금 제대로 만들어 보세요. 녹화 좀 꺼줄래? 괜찮아?